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종합지수 그리고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양시장 1% 이상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부터 먼저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추세를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방향성을 띠는 그런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좀 짧게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 약간 방향성을 꺾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1.83%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어쨌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들을 뚫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뚫을 만한 모멘텀, 어떤 시장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수를 만들어냈다. 특이할 만한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 개인은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했지만, 정말 글쎄요, 외국인이 지난 2월 10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계속 들어올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 15일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역시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굉장히 의의가 좀 있다고 오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에 이틀 연속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싶은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지금 제가 이 외국인이 들어왔던 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좀 더 떨어졌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또 들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 부분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율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 동향을 파악하신다면 외국인 자금의 어떤 움직임도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환율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보시면 상승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코스닥 경우도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또 상한가 종목도 또 평소 최근에 비하면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종목이 6종목, 코스닥은 11종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아주 오늘은 좋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뭐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라면 계속 지수가 좋은 모습을 띠면서 계속 천천히라도 뭐 급 상승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눌림과 적당한 상승을 반복하면서 지수가 천천히 우상향하기를 개인적으로 또 기대합니다. 관심 종목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관심 종목 영상 설명을 좀 먼저 드리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에 좀 특이사항 있는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종목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외할 종목은 없네요. 한 종목은 뭐냐면 바로 아이퀘스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아이퀘스트가 지금 상장일에 시초가가 22,000원입니다. 22,000원인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600원, 즉 22,000원을 깨고 내려왔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당연히 손절했겠죠. 근데 이런 종목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뭐 내일이라든지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서는 일단 제외를 합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상장 첫날 시초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22,000원을 깨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이 아이퀘스트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22,000원을 또 회복하고 또 올라와 준다면 그때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제 기준에서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물론 좀 더 멀리 본다면 멀리 보는 과정에서라면 계속 지켜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언급해드릴 만한 종목 없고요. 뭐 약간 눌림 나온 종목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계속 지켜보신다면 뭐 단타 스캘핑,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띠면서 지수가 천천히 또 상승을 해준다면 또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들 자금 이런 자금들이 돌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단타 스캘핑도 가능할 것이고 또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단기 스윙 타점으로 또 본인이 생각한 타점이 보이실 거니까 그런 타점으로 노려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의 내일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목들을 버리지 마시고 꼭 반드시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가상으로라도 단기 스윙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가야겠네요. 오늘 종목들이 좀 언급해드릴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내일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지난 설 연휴 그리고 주말간에 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준비 절차 진행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모멘텀이 없었다. 모멘텀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런 설 연휴 그리고 주말간에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큰 하나의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일부분 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종목들 중에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왜냐면 지금 동방 이거 보이시죠? 동방도 지금 계속 연속 오늘 점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쿠팡 관련 테마, 쿠팡 관련
관련주들 지금 계속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동방도 지금 점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KCTC, 그죠? 그다음에 KTH, 그리고 뭐 직접적인 쿠팡과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 있는 그런 종목들은 동방이나 KCTC, KTH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택배, 그리고 어떤 이커머스, 그리고 그 물품을 배송하는 그런 두 개의 역할을 같이 해왔었죠, 국내에서. 그래서 그런 택배 관련해서도 포장지, 뭐 제지, 판지 이런 관련 테마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내일 관심 종목으로 쭉 설명드릴 것들 중에 쿠팡과 지금 관련된, 쿠팡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그 중간에 꺾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쿠팡 그 주말간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고, 뭐 내일까지라도 아마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종목에 굳이 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내일 단타나 스캘핑 타점으로 나온다면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KCTC, KTH, 대형 포장, 영풍재지, 삼포반지 이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종목으로 잘 보시고 매매하신다면 또 짧게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모든 종목을 다 보시면서 다 매매해야지라는 목숨 부리지 마시고, 장 초반에 분명히 시세가 반짝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종목 기준으로 단타 스캘핑 내일 장 초반에 한번 타점을 노리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원하는 타점, 그리고 제가 원하는 호가창 흐름,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한번 단타 스캘핑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또 다른 걸 본다고 놓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쿠팡 관련된 것들 중에는 요 5개 중에서 하나를 제가 단타 스캐핑으로 매매할 것이고요. 물론 이 종목들이 지금 쿠팡 상승, 쿠팡 관련 테마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 글쎄요. 특히 KCTC, KTH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단타 스캘핑 이외에 뭐 스윙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상승할 때 잡지 마시고, 가급적 좀 하락이 있을 때, 또 조정을 보일 때, 아니면 장중이라도 뭐 상보 동방처럼 점상 들어가지 않고 어느 부분 상승할 때, 장중이 상승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내려올 때, 분봉상 장중이 내려올 때 한 번씩 지지 저항을 좀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CTC, KTH, 그리고 대형 포장, 그리고 영풍재지, 그리고 삼부판지, 이렇게 5개 말씀드렸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풍재지, 대형 포장, 뭐 대형 포장이나 KCTC, KTH 이 세 종목은 이미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들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풍재지나 삼부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 예를 들어서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8,070원, 그리고 삼부판지 같은 경우는 13,700원 부분, 아직 종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를 이 위쪽 부근에서 시작한 경우, 뭐 삼부판지 같은 경우는 13,700원과 14,600원 사이, 그죠? 그리고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넘어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여기 8,070원과 뭐 8,500원 사이, 여기서 시작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타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그 쿠팡 관련 테마들 중에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은 요 5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동구바이오제약 보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거래를 좀 실어주면서, 평소보다 거래를 실어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뉴스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무상증자. 그래서 주당
이주의 비율로 배정하겠다라는 그 무상증자 효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뭐 재료가 그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재료가 좋다로 보이진 않지만 뭐 최근에 뭐 어쨌든 무상증자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봤을 때 뭐 그나마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길게 봤을 때 좀 길게 볼게요. 특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상장했을 때 상장 시초가가 32,000원이었어요. 32,000원. 그래서 32,000원 부근을 오늘, 그러니까 상장 시초가를 그동안 오랜 기간 2년 이상 아래쪽에서 계속 배회를 하다가 오늘 상장 시초가 32,000원을 돌파하고 종가를 마감을 한 거죠. 33,050원에. 그래서 그만큼 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종가를 기존 상장 시초가 32,000원을 돌파하고 그 위쪽에서 종가를 마감했고 특히 또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재료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봉상 차트상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또 내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구바이오제약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보시는 이수앱시스와 엮여있는 테마죠.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그리고 그 위탁 생산 뭐 이런 관련 테마로 지금 이수앱시스랑 바이넥스 같이 묶여 있는데 이수앱시스는 계속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글쎄요, 내일쯤 역시 또 상한가 들어갈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상한가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르죠. 또 시장이 지금처럼 상승 탄력이 또 오늘처럼 붙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탄력 나온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 개인적으로 분봉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상 봤을 때는 내일 상한가에 들어가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일도 시세는 어쨌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수앱지스와 엮여있는 바이넥스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과거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 36,000원 부근을 오늘 돌파하고 종가를 마감했어요. 36,100원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터치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백신, 러시아에서 개발 생산한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이수앱지스가 내일도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면 바이넥스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수앱시스는 너무 높은 구간이고 차라리 바이넥스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쿠팡 관련 테마들 힘이 굉장히 좋았었고 두 번째로 힘이 좋았던 것은 바로 반도체 테마였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박스권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그죠? 3개월 정도 흘러왔던 이 박스권 이 정도 솔직히 이때 박스권 만들어질 때 단기 스윙으로 충분히 수익할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 3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오늘 거래를 실어주면서 돌파하면서 종가 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역시 과거에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이봉 때 만들어지고 그 위쪽에서 지금 놀아줬죠. 마찬가지로 오늘 더 큰 거래 실어주면서 고점 갱신했다면 역시 이 위쪽 박스권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물론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서 단타 스캘핑이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단기 스윙 투자를 하실 때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 생각해서 테스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반도체는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제가 집중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매수가까지는 터치하지 않고 오늘 거래를 실어주면서 바로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한 양봉, 장대 양봉한 이후에 눌림, 그리고 지지를 잘 받고 상승, 아주 이상적으로 지금 일봉상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도 그만큼 실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흘러왔던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살짝 갭을 띄웠다가 또 하락하면서 어느 부분 또 지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단타 스클핑 그보다는 오히려 단기 스윙 투자로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SFP 반도체 뽑아봤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올려드렸던 집중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들은 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또 타점을 잡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집중 분석 영상으로 별도로 올려드렸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뭐 한 단기적으로 좀 더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새로운 타점을 분명히 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것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과거에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오늘 또 거래를 실어주면서 종가와 고가를 갱신하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역시 흐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두 번째 파동이라 보이고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또 과거 흐름처럼 또 눌림을 줄지는 또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또 나올 가능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또 흔드는 구간 또 눌리는 구간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또 당연히 스윙 투자할 수 있는 타점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또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이런 종목들을 또 공부용으로 한번 가상으로라도 타점을 잡아보시고 가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 보시면 거래를 실어주는 날 크게 이 1070원, 1875원, 19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고 오늘 종가 2435원 그리고 고가도 갱신하면서 거래를 어느 정도 실어줬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종가 갱신, 고가 갱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뽑아줄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앞서에 있는 흐름들을 참고 삼아서 본다면 또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1파동 이제 2파동 오늘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원큐브 단기 스윙 타점 분명히 지금 저도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신 분들 또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이 종목도 단기 스윙 타점으로 늘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수익 매도가 다 정하시고 1차 매수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접목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와이드 플래닛입니다. 와이드 플래닛은 지금 흐름이 좋아요. 신규 상승주 눌림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어디있죠? 예, 아이퀘스트와는 좀 다르죠. 왜냐면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지금 이탈해서 제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장 시초가를 돌파하고 그 부분을 잘 지지해주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상승주이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내일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와이드 플래닛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때 이 박스권 돌파하는 큰 상승을 이뤄냈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때 이런 그 구간들을 지지를 하고 여기 위쪽에서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물론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앞선 그 박스권 그 이전의 박스권을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그 구간을 다시 움직여줬기 때문에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흐름은 위쪽에서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흐름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연말 2020년 12월 그리고 최근까지 또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자체는 만원대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 스윙으로 한다면 뭐 13,000원, 14,000원대 부분이 또 두 번째 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물론 1차 매수가 아니라 이 구간을 마지막 마지노선을 보고 위쪽 구간이라더라도 지금 분할 매수로 잡고 손절가를 잡는다면 충분히 단기 스윙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17,000원대
또 위쪽은 17,700원이지만 17,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분봉상 17,000원도 한번 돌파했었고 또 저항을 더 받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17,000원대를 어제 터치를 했죠. 세 번이나 터치를 했었고, 뭐 세 번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네요. 다섯 번을 터치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단기적인 그 가격대 밴드, 즉 16,300원과 17,000원 사이 이 부근에서 잘 움직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간 외에서 16,900원까지 또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의 그런 흐름처럼 내일도 지수고 흐름이 좋다면 17,000원 부근, 또 오늘 한번 도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일 17,000원을 돌파한다면 또 지지를 받고 충분히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동안 흘렀던 일봉상 흐름을 보고, 그리고 오늘 분봉까지 봤을 때 내일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지오소프트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심텍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오소프트처럼 시간에서 보시면 초반에 시간에서 9.85까지, 즉 3,235원,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강하게 터치를 했고, 하지만 종가 마감에는 3,030원. 3,030원이라고 하면 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가격대 위쪽에서 지금 시간회가 마감됐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를 이 위쪽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지지를 하고 나오든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IA입니다. IA도 지금 보시면 최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높은 구간이었죠. 높은 구간 상승을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종가를 정확하게 저의 예전에 생각했던 그 가격대 1,890원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서 제가 많이 빠졌다면 제가 이 종목을 단기 스윙으로 보고 좀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고 관심 종목에 넣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 지금 1,900원에 시간에서 살짝 올리고 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는 종목이다, 특별하게 한번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게 1,900원이면 1,890원 이쪽이죠. 그러면 위쪽에서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구간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거래에서 흐름과의 달리 내일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음봉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영화,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던 승리호라는 넷플릭스 영화 때문에 그 영화에 투자했다라는 이슈로 대성창투가 한번 상한가 들어갔고, 고점에서 이 위쪽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위쪽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단기적으로 좀 보면 이런 가격대들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아래쪽 구간들 지지해주면서 이제 반등을 한번 노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670원이나 2,835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타점이 보인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시간 외에서 지금 2,645원에서 마감했죠. 2,645원이면 2,670원까지 뭐 멀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종가를 마감했고, 내일 시초가가 뭐 2,670원 뭐 위쪽에서 시작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쪽에서 근접해서 시작을 하다가 움직여주다가 돌파할 경우 충분히 단타 스클핑 타점 노릴 만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는 거, 그런 이유로 넣어놨다는 거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 종목도 지금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단기 스윙 할 수 있는 충분히 타점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기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흐름들을 보시고 단기 스윙으로 충분히 타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타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내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시장이 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올라가는 장에서, 상승하는 장에서, 그리고 양봉에서 종목을 잡기보다는, 특히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은 양봉, 상승하는 과정에서 잡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보일 때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수익을 좀 더 거둘 수 있고, 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관심 종목 영상을 또 녹음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도 또 우리 종합 지수가 또 상승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